자, 10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금융의 기능이 나오죠. 자, 여러분,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전세 사는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우리는 자가주택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건설업체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에 대한 생산 공급을 확대해 주는 기능도 있고, 무주택 저소득 서민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자, 2번 주택 소비 금융은 주택을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우리 무슨 금융? 주택 소비 금융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은 주택 금융. 자, 주택 금융은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이 주택 수요자가 주택을 구입을 하는 자금을 대출받는 거죠. 이것을 우선 주택 소비금융, 주택 소비금융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택 공급자인 건설업체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주택개발금융,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개념을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을 항상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수요자, 밑에는 공급자. 2번 맞는 질문. 소비가 포인트입니다. 주택 소비금융 할 때 소비가 포인트. 자, 세 번째,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은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자, 여러분, LTV는 이 얘기죠.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금인데, 이 주택 가격에 얼마만큼을 대출해 줄 거냐. 그러니까 뭐를 기준? 주택에 있어서의 담보 가치, 가격을 중심으로 대출을 얼마 해줄 건가, 이걸 보는 거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차입자죠.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데, 자, 차입자의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뭐를 중심? 이건 차입자의 뭐를 중심?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얼마 해줄 거냐,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그래서 3번 맞는 질문. 4번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이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무슨 거? 2차가 아니라 1차. 1차. 주택 수요자가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하죠. 자, 주택을 담보로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받아서 보금자리론을 대출을 받죠.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대출을 받는데, 이때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리 2차가 아니라 뭐죠? 1차. 1차 저당 대출 시장이다. 이것을 주택자금 대출 시장 또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시장이다. 4번 정답이고, 5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직후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돼요? 적다. 원리금 상환액이 적죠? 그래서 맞는 질문. 아까 우리 앞에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11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또 개발, 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우리가 뮤추얼 펀드로서 우리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는 자기관리가 아니죠.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요거지 뭐. 자기관리가 아니라 뭐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죠. 무슨 형태?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하고요. 뭐를?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매각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시간이 정해진 게 영속적이 아니라 한시적이다. 뭐 5년이면 5년 한시적이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기관리는 뭐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개념. 여러분 개념이 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1번은 뭐의 개념? 1번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고 1번은 자기관리는 뭐예요? 시험 문제 여기 많이 내거든요. 거기에 몇 번이 나왔냐면 3번에 나와 있나? 3번이 아니지. 없네. 자, 자기관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개념이 틀렸어요. 2번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노후 생활 자금의 용도로 어떻게 돼요? 지급받는 방식이죠. 주택연금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주택연금은 개념이 나왔는데 작년에도 또 지문에 나와 있죠. 올해도 또 지문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2007년에 도입됐어요. 2007년 7월에 도입돼서 지금 약 10년 약간 넘었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중요한 거는 민간이 아니라 뭐를 누가 보증했다? 국가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고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하고 또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데 우린 주택연금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소득이 없는 노년계층에 무슨 자금으로? 노후 생활자금 용도로 제공하는 겁니다. 3번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 금리예요. 그래서 이전에 CD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됐죠. 언제? 2012년 말에 도입됐어요. 2012년도 말에 도입된 제도. 맞는 질문. 4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 동일한 거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저당 대출은 대표적으로 뭐죠? 고정금리 저당 대출은 한국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에 있어서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죠. 자,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고정됐습니다. 4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변동, 우리가 금리 대출에 있어서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있는데 이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와 대출자가 있는데 이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누구는 대출자는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인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대출 금리 인상을 해요. 이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른 위험, 이 위험을 누구에게?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짧을수록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주택저당채권, 요거죠. 이 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죠. 자, 2번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나오죠. 자, 이 고정금리에서 시장 이자율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우리가 높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경우도 있죠?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서 시장 이자율이 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 높은 대출 금리로 갚는 차입자는 손해고 대출자는 이익을 발생하죠.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하죠. 이런 경우에 차입자는 손해를 보잖아요.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하겠지. 그래서 거기 봤더니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때는 뭐다?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뭐 하지만 낮을 때. 이게 낮을 때인데 뭐라고 했어요? 높아지면 하니까 틀렸지. 높아지면이 아니라 뭐야? 낮게 되면 해야 맞겠지. 2번 정답. 3번 자금 조달 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 금융에 속한다. 자, 지분은 자기 자본인데 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이 금융의 지분 금융 방식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 이 니츠는 주식 회사로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조인트 벤처라든지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리고 우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부동산은 집합투자기구 이런 것은 지분금융 방식.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 자,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 나와 있고,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급 금융, 제한적 소급 금융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이 파이낸싱을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요걸 따서 뭐라고 하죠? PF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우선 사업주, 이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우리는 사업주와는 법률적, 회계적으로 독립적인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이때 사업주는 프로젝트 개발 사업 망해도 관계없어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여러분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이 개발 사업에 보증을 한 경우, 여러분 개발 사업에 나는 20% 보증했다. 그럼 그 보증한 부분에 제한해서 원리금을 갚아야 돼. 제한 소급 금융의 성격을 가지는 게 일반적 요거죠. 한 4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5번 맞는지만. 자, 13번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와 부동산 투자 회사는 니츠고 조인트 벤처 요 두 가지 뭐죠? 지분 금융에 속하죠. 맞는 지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는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은 커진다. 자, 여러분 이 얘기죠. 원금은 이렇게 가고 이자는 이렇게 오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우린 첫 번째 달 초기를 지나서 점점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커지죠. 맞는 지문. 3번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의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으로 이전된다는 거 틀렸죠.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택 소유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망 시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어떻게 돼요? 일시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3번 정답. 4번 MBB는 주택저당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줘. 왜? 발행자는 국가가 보증을 하잖아요. 발행자는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반드시 원금 이자를 줘야 돼요. 누구에게 줘야 된다? 네? 투자자에게 줘야지. 그래서 어떤 거죠? 우리 차입자. 차입자는 대출을 받으면은, 차입자는 대출을 받게 되면은 매월 원금 이자를 뭐 해야 된다? 지급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발행 기관이 뭐를 발행했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했는데, 차입자가 매월 원금을 갚는데 못 갚았어요. 못 갚아도 누가 보증을 하고 있어? 네? 국가가 MBB 발행에 대해서 보증했기 때문에 원금 못 받아도 발행 기간은 이 채권에 대한 원금 이자를 반드시 누가에게 줘야 돼?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야 돼. 떼먹지 못해. 반드시 줘야 돼.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4번, 5번 CMO 다계층 저당 증권의 발행자는 동일한 밑줄 저당풀에서 상환 우선순위 만기 다른 동그라미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MBS를 발행할 수 있다. 자, 이 얘기죠. 이 동일한 이게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이게 하나의 동일한 저당 집합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동일한 저당 집합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나누어진 그룹을 우리는 트렌치라고 하고, 상환 우선순위가 다르죠.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상환 우선순위가 달라요. 맨 먼저 요거부터 상환하죠. 1년 차부터 원금이자 상환, 그 다음에 이자 갚다가 그 다음에 요거 상환, 이런 식으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그래서 다른이 동그라미 친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렇게 여러 개의 채권으로 발행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계층. 다계층 저당 채권 CMO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한다? CMO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발행한다. 5번 맞는 질문입니다. 1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 만기가 다르죠. 자, 다른 것이 일반적, 다른에 또 동그라미. 자, 여러분, 이자율은 만기가 짧으면 위험이 낮으니까 2%, 2.1%, 2.2%, 우리가 여기는 4%, 이렇게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도 높게. 그러니까 만기도 다르고 이자율도 다르다. 다른에 동그라미. 자, 2번 MBB는 채권형이죠. 채권형. 자, 여러분, MBB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인데,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은 만기가 되면 원금이자 지불하죠. 그거와 똑같은 성격이다. 그래서 MBB를 기업의 회사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예요. 자, 채권은 누가 담보로 발행해요? 자, 여러분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여러분,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예를 들어서 3천억이다. 그럼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 기간에 신용을 가지고 채권, 본드,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은 발행 기간에 보유하는데, 발행 기간에 신용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걸 담보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택, 저당, 채권의 총액이 MBB MBB 발행은 2천억 원, 요거는 3천억 원, 요게 커요. 왜? 발행 기간에 신용을 어떻게 돼요?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을 위해서 뭐를 유지해? 투자의 안전을 위해서 요 차이만큼 뭐를 유지했다? 초과 담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질문. 3번 MPTS의 조기 상환 위험을 얘기하죠. 자, 차입자는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 원금 이자를 상환을 해요. 그러면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했다? MPTS. 이때 S는 뭐다? 증권이에요. 뭐죠? 이체 증권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이체 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죠? 채권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형태?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 그럼 뭐를 매각했어요? 지분 2천억을 매각하면은 2천억에 따르는 현금 자산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 뭐를 매각했다? 아까 2천억의 지분 자산을 매각해서 지분을 매각하니까
지분이 다 넘어가. 어떤 지분? 주택,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과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치에 따르는 현금 흐름에 따른 지분권 두 개가 다 지분을 매각했으니까 지분이 넘어가요. 그럼 차입자가 아까 조기 상환은 언제? 시장 이자율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뭐를 한다?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간도 원리금은 여기가 있어요. 받을 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차입자도 뭐 한다? 우린 조기 상환을 해요.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 조기 상환 위험, 관련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되는데 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이에요.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 투자자 부담. 여기 3번 설명. 4번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 상승 시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여러분 금리 상승이 아니라 요거 시장 금리 하락 시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하죠.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거예요. 뭐? 상승이 아니라 뭐? 하락시. 정답 4번. 2차 저당시장은 누구에게 공급한다? 예? 공급하죠. 자, 여러분 금융기관은 누구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매각해서 뭐를 발행하죠? MBS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이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죠.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은 누구에게?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5번 설명. 15번 문제로 갑니다. MB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MPTS는 지분형, 우리가 증권이기 때문에 지분형이죠. 그래서 증권 수익은 기초 자산인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에 의존하죠. 자,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을 이렇게 매월 갚잖아요. 요게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수익은. 1번 맞고 2번 MBB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소유권 갖는다. 자, 여러분 MBB는 요걸 담보로 발행기간 시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소유권 누가 보유? 발행기관이 보유. 맞는 지문. 3번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위험과 수익이 만기로 가서 그런 위험 수익 구조가 다른, 만기로 가서도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아요. 이렇게 다른 여러 개의 증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개념입니다. 3번 맞는 지문. 다양한 동그라미, 하여튼 트렌치만 나왔다 하면 누구? CMO. 꿈속에서도 트렌치 나오면 CMO. MPTB는 요거. 차입자는 또 대출을 받게 되면은 매월 또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그러면 발행기관은 이번은 뭐를 발행기관은 MPTB, 이것도 본드 채권인데 문제는 얘기거든요. 채권이니까 뭐를 담보로? 주택, 또 저당, 채권, 하여튼 채권만 나오면은 그럼
채권, 이것도 채권이죠. 하여튼 채권만 나오면 이걸 담보로 해요. 발행기관은 이걸 담보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니까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했어요. 그래서 MBB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시켜줘요.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원리금 수치에 따른 현금 흐름 지분권은 어떻게 돼? 투자자가 부담을 하죠. 원리금을 받자 이체시켜주는 이체증권을 가져요. 그래서 채권형, 지분형 두 가지 성격이 뭐가 됐다? 혼합됐어요. 그래서 혼합형 성격을 가진 MBS를 말해요. 4번 맞는 질문. 5번 C는 커머셜. 여러분 거기 커머셜은 상업용이야. 상업용 MB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이번 주택저당채권이 아니죠.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커머셜은 상업용입니다. 자, 16번 문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 시험 문제 또 설립 자본금 그리고 최저 자본금 많이 출제를 하죠. 자, 설립 자본금은 얼마?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는 5억 원 이상.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얼마? 3억 원 이상. 맞는 질문. 1번 많이 나오죠.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10일 동그라미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드시. 맞는 질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있으며가 아니라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틀렸죠. 제11조에 2에 나오죠. 이건 제11조 2에 나오는데 자, 주의해 두고 회사 형태를 보면은 요 두 가지는 뭐죠? 우리는 아까 페이퍼 컴퍼니 뭐죠?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 위탁관리와 뭐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렇습니다. 자, 4번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 5년의 동그라미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상근은 출근 매일 하는 거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얼마?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맞는 질문. 자, 3번 정답이고요. 17번 옳은 겁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고용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1번 틀렸고. 자,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서 자산운영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한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죠. 자, 기업 구조조정은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뭐다? 명목회사로서 한시적이에요. 틀린 질문.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사 개념. 요거 한 4번 출제했어요. 3번 정답. 4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5억이 아니라 어떻게 3억 원. 자기관리는 얼마? 5억 원. 바뀌었죠? 틀린 질문.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가 아니라 몇 프로? 50%. 100분의 50.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작년에 바뀌었어요. 20%가 아니라 몇 프로? 50%. 올해 출제 가능성이 5번 지문은 상당히 높다.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출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요합니다. 18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바로 정답이네. 1번 정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10억 모집. 틀렸죠? 자, 어떻게 돼요? 최저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6개월 이내가 아니라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로 한다? 5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기관리는 얼마? 여기는 70억 원 이상. 틀린 지문.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 틀렸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고 여기가 뭐죠? 우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줄 수 있는 실체회사. 자기관리는 실체. 요 두 개는 뭐죠? 페이퍼 컴퍼니 명목. 틀린 지문.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없다. 틀렸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19번 틀린 거.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이 아니라 몇 억? 5억 원. 2번 정답. 자,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이거 두 개 보세요. 엄청 많이 나요. 3번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 해당부자 5년의 동그라미.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임을 둘 수 없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요거 최저 자본 50억. 하여튼 요 두 개는 단골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주식 공모도 있지만 14조의 8, 또 15조의 주식 분산인데 이 주식 분산이 뭐가 돼? 여러분이 작년에 바뀌었다는 얘기죠. 아까 몇 프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어떻게 돼요? 발행한 주식 충실 50%를 초과하지 못하니까 50% 이내고 기업 구조조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번 문제. PF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의 위험, 금융기관 동그라미, 금융사업주가 아니에요.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 위탁관리 계좌를 운영한다. 어디서? 누가 운영하는 거야? 부동산 신탁회사가 운영하는 거야. 여러분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신탁회사가 뭐를? 에스크로우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을 위탁 관리 계좌를 운영을 해서 뭐를? 현금 흐름을 통제를 해요.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데 누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자, 시공사야 건설회사인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시켜서 대주다는 위험을 줄여요.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더 보강해라. 망하면 더 갚아라는 얘기죠. 보강을 요구하고 시행사 시공사는 추가를 출자를 요구하면 금융기관 위험은 줄어들죠. 자, 요즘 우리 산업은행이 GM에 돈 빌려준 거 뭐다?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러 가죠. 왜? 산업은행 돈 적게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은. 자, 시행사 개발이익 선지. 여러분 이익은 먼저 지급하면 안 되고 뭐부터? 공사비를 먼저 지급하지 이익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은 제일 맨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5번 정답. 자, 21번.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전 계획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 PF의 개념이 나와 있죠. PF의 개념. 자,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이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우리는 뭐를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 대조표상 부채로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우리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때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서의 미래의 현금, 향후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과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가지는 자산 자체를 가지고 뭐를? 자금을 조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 2번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얻죠. 자,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는 우리가 기업의 대출, 여러분 기업 대출 금리가 3, 4%면 이건 한 12, 3% 높아요. 그래서 높은 금융 비용을 수반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사업이 성공할 경우 높은 금리를 받게 되는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3번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이러면 자금을 현금 흐름을 통제해서 자금을 관리하는 건 누구? 부동산 신탁회사의 에스크로우 계정이 하지 프로젝트 시행회사나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3번 정답. 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죠. 여러분 프로젝트 개발사 망하면 그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부실 채권에서 저축은행 많이 망했죠. 망합니다.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자신의 대차 대조표상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죠. 장부 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대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거는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올해 시험에 PF와 리츠는 출제 1순위예요.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왜냐? 작년에 둘 다 출제 안 했기 때문에. (1번)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 자, 우리 부동산 개발 과정의 단계는 항상 누구? 예? 월, 포드에 무슨 단계? 구상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할 것인가? 구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하는데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현금 지출을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사전에 미리 수익성을 검토하는 예비적이 나오고, 그럼 수익성 있으면 땅을 매입을 하죠.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단계를 거쳐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뭐죠? 타당성 분석 단계를 거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 택지를 조성하는 뭐죠? 건설 단계,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무슨 단계? 마케팅 단계.
순서로 오는데 구상이 제일 먼저 와야 돼요. 디귿 오는 건 1번,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적 오는 건 니은. 니은 있는 건 1번밖에 없네요. 그럼 바로 1번이 정답. 찾을 때 그렇게 찾으면 되죠. 네? 그래서 순서를 묻는 문제를 또 출제를 한번 했습니다. 투자, 금융 12문제 출제하고요. 이제 배우는 개발, 관리, 마케팅에서 4문제 출제를 해요. 근데 시험에요. 개발, 관리, 마케팅은 틀려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내용이 본 시험 가면 쉽거든요.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잠시 쉬고 2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